2010년 스위스 알프스에서 열린 사이클 경기 트르드 스위스. 고속 주행을 하던 선수들에게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선두의 선수가 넘어지며 뒤따르던 선수들과 충돌하고 마는데요. 넘어지는 순간 무거운 머리부터 바닥에 세게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선수들의 목숨을 구한 건 바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안전장비 헬멧이었죠. 과거의 헬멧은 전장의 필수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운동, 운전, 작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부상을 막는 군사도구에서 독창적 디자인과 개인의 개성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진화한 헬멧.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오래된 안전장비. 헬멧에 남긴 흥미로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런던의 영국 박물관엔 아주 특별한 헬멧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영국 10대 보물 중 하나인 서튼푸 투구인데요. 과연 이 철제 투구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1939년 영국 서포크 주에서 역사적인 대발견이 있었습니다. 앵글로 섹슨의 왕인 레드월드의 무덤이 발견된 거죠. 그의 얼굴에는 500여 조각으로 부서진 투구가 쓰여져 있었는데요. 투구를 복원한 발굴팀은 깜짝 놀랐습니다. 투구의 모양과 장식이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대단히 아름답고 화려했기 때문인데요. 위쪽엔 영웅들의 청동 부조각, 눈썹은 석류석으로, 콧수염은 가느다란 은사로 장식한 서튼푸 투구. 이 투구는 영국에도 독자적인 중세 문화가 꽃피웠음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헬멧의 기원은 바로 이 투구의 형태에서 시작됐는데요. 최초의 금속 헬멧, 즉 투구는 중동에서 기원전 3000년경 출현했습니다. 조직적인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며 철퇴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구가 탄생하게 된 거죠. 고대 투구 제조 기술은 기원전 5세기 무렵 그리스에서 투구를 청동으로 만들게 되면서 절정에 달했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그리스 방어구 코린트 헬멧입니다. 고전 역사학자 빅터 데이비스 헨스는 기원전 750년부터 500년까지 성행했던 코린트 헬멧이 어떻게 고대 그리스의 전술에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했는데요. 이 헬멧은 귀 부분이 덮여 있고 치아도 상당 부분 가렸기 때문에 당시의 전술은 양측 모두 중장 보병들로 대형을 갖춰 거대한 방패들로 대형 자치를 보호하며 돌격하는 형태라고 예측했습니다. 얼굴 전체를 가리는 폐쇄형 투구인 코린트 헬멧은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귀를 가렸기 때문에 전투 상황에서 병사들에게 기본적인 명령들이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투구는 무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개량됐습니다. 중세 유럽의 전장에선 활이 보편화되며 두 가지 고전적인 헬멧 스타일이 대두됐는데요. 첫 번째는 넓은 챙이 달린 뒤집힌 그릇 모양의 투구인 캐틀 해트입니다. 넓은 챙은 빗발치는 화살과 공성전에서 날아오는 무기들을 막는 데 유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알브레히트 듀러의 유명한 판화에도 등장하는 셀릿입니다. 이 투구의 챙은 목 뒤로 휘어 있어 목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회전형 얼굴 가리개인 비버를 달아 기동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듯 무기와 마찬가지로 투구도 그 나라의 문화나 전쟁 양상에 따라 그 양식이 달라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선 헬멧의 기원인 투구가 어떻게 발달해 왔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갑옷과 투구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기원 후 4세기 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약 50군데 정도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이 투구가 발견이 됩니다. 그 발견이 되는 이 투구는 약 기원 후 4세기경, 그러니까 300년대가 되겠죠. 그때 한반도에서 전투가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유적지로서 남쪽 지방에 보면
김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전역에 걸쳐서 갑주가 나타납니다. 특히 투구 중에는 종장판주라고 해서 철제 투구가 나타납니다. 종장판주란 말 그대로 세로로 길다란 철판을 엮어 만든 투구를 가리킵니다. 종장판주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지만 독일부터 시작해 중국 동북지방을 거쳐 한반도, 일본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훈족 등 북방 유목민족들이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장판주는 외양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종장판주는 그냥 반원형의 폭발형의 그냥 일반적인 종장판주가 있고 또 여기에서 또 발전한 망곡형 종장판주가 있습니다. 이 망곡형 종장판주는 기본 일반형의 종장판주에서 발전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디시대이고 또 시체가 높은 어쩌면 신분적으로 더 훌륭한 높은 분이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선조들에게 투구는 단순한 보호장구 이상으로 권위를 상징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고구려 시대엔 개마무사라고 하여 말과 사람 모두 투구로 중무장해 그 기계가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고려 시대엔 투구의 재료나 모양이 더욱 다양해졌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몽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투구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육궁박물관에 소장된 이봉상 장군의 투구를 직접 확인해봤는데요. 위는 좁고 아래로 퍼진 형으로 장군의 권위를 상징하는 용문양이 도금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봉상 장군의 원수용 갑주와 부원수용 갑주가 있는데 특히 원수 투구는 그 이마에 보면은 그 동그라미 안에 원수라고 쓰여져 있는 투구입니다. 물론 기 가리개가 있었는데 기 가리개는 지금 탈락된 상황이고요. 그 옆에 보면은 기 가리개도 있는 부원수용 투구가 있는데 이 부원수용 투구에는 그 동그라미 안에 원이라는 한문의 그 변자형으로 안에 부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봉상 장군이 부원수 때 착용을 했던 투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기와 함께 진화해온 투구는 18, 19세기 화기가 등장하며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유로 1000년 동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다시 군사용 헬멧이 등장한 건 제2차 세계대전 초기. 프랑스에서 현대식 투구라 할 수 있는 철모가 보병의 표준 장비의 하나로 재등장했습니다. 포탄 파편에 맞은 부상자가 소총이나 기관총 총탄에 의한 부상자보다 훨씬 많았던 그때 헬멧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수많은 혁신이 그랬듯 근대 최초의 헬멧도 현장의 우연한 발견에서 탄생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군의 한 병사가 부상을 입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모자 속에 넣어둔 밥그릇 때문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아이디어를 얻은 아드리안 장군이 총탄이나 파편이 튀어나갈 수 있도록 매끈하고 둥근 반구형의 헬멧을 고안합니다. 바로 현대철모의 아버지, 현대적인 최초의 헬멧으로 극찬을 받고 있는 M15 아드리안 철모죠.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철모 대국의 위상은 삽시간에 사라졌는데요. 미국의 M1 철모가 그 자리를 메웠고 현대전으로 넘어오며 철제 헬멧이 아닌 천으로 만든 헬멧이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65년 듀퐁사에서 나일론을 개량한 아라미드 섬유를 선보이며 강철보다 질긴 섬유, 케블라로 만든 헬멧이 탄생한 거죠. 이는 당시 군용 장비의 혁신을 일으키며 헬멧의 진화를 이뤄냈는데요. 제작 방법은 여러 겹의 케블라 천을 쌓은 뒤 틀에 맞게 열을 이용해 압축 후 겉부분을 딱딱하게 성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제작한 패스켓 헬멧은
기존 철모에 비해 방탄 성능이 2배 이상 뛰어났습니다. 긴 역사 동안 부상을 막는 군사 도구로서 중요성을 인정받았던 헬멧.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헬멧은 전장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에게도 안전모가 보급되고 운동선수에게도 머리 보호구가 확산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렇게 현대의 헬멧은 군사 도구에서 벗어나 사용자 맞춤형 헬멧으로서 탈바꿈합니다. 또 헬멧은 이들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물건으로 자리 잡죠. 자동차 안전벨트처럼 이상적인 필수 안전장치가 된 헬멧. 현대의 헬멧은 다양한 스포츠에서 부상을 막아주는 보호장비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개인의 개성을 표출하는 수단이자 최첨단 기능으로 무장한 현대의 스포츠 헬멧. 그 가운데 현대의 헬멧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오토바이 헬멧입니다. 과연 현대의 헬멧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오토바이 헬멧 제조업체를 찾았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킬 정도로 한국의 헬멧 제작 기술력은 세계에서도 알아준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제작 공정은 바로 헬멧의 전체 모양인 쉘 설계입니다. 헬멧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디자인과 외관을 보는데요. 헬멧은 견고한 기능성 못지않게 디자인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디자이너는 디자인 구상을 한 후 수작업을 통해 실제 모델을 만들고 여러 번 수정 과정과 디자인 리뷰를 거쳐 최종 디자인을 확정합니다. 하지만 헬멧의 외관은 까다로운 자유곡면 설계가 많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데요. 시장의 경쟁 제품을 분석하고 저희가 이제 또 모토쇼를 통해서 이제 디자인 트렌드를 분석해서 이제 스케치를 먼저 시작을 하고요. 컨셉 스케치 단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찾고 그다음에 이제 목업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그 디자인을 확정하기 위한 이제 목업 단계를 거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3D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디자인을 완성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확정된 모델은 3D 스캐너로 스캔한 뒤 생성된 데이터를 조합해 헬멧의 자유 곡면과 각 결합 요소를 실물 그대로 복원해냅니다. 스캐닝은 쉘 개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이것은 머릿속에서 상상만 하던 헬멧을 현실로 구현해 실제 제품이 나왔을 때 설계자의 수치와 얼마나 부합되는지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헬멧의 구성품을 리스트업해서 소비자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충격 흡수 장치를 비롯하여 그 헬멧의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그 아우터 쉘 구조 설계를 비롯하여 그 모든 구성품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전 단계까지 구현하는 것이 그 개발 담당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헬멧의 디자인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예전엔 안전을 생각해 헬멧의 모양이 크고 두꺼웠다면 현재의 헬멧은 소재의 개발과 신기술의 도입으로 디자인의 소형화, 경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의 소비자들은 머리가 작아 보이는 작은 쉘의 헬멧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헬멧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풀페이스 헬멧이라 그래가지고 그 헬멧 전체가 얼굴과 턱, 안면 부위를 전부 덮는 형태로 이제 띄우면서 그 실질적인 안전 측면에서도 사고가 났을 때 얼굴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가장 큰 헬멧으로 주행 용도에서 가장 안전한 헬멧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사용자 편의의 입장에서 만든 이제 오픈 페이스 Z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턱 부위에 이제 헬멧 EPS와 쉘이 없어서 일반적인 용도에서 근거리를 이동할 때는 차고 벗기가 좀 편한 헬멧입니다. 그리고 풀페이스 헬멧과 비슷하나 턱 보호대를 위로 올릴 수 있어 오픈 페이스의 장점을 취한 시스템 헬멧. 마지막으로
산악이나 오프로드에서 고글을 사용하고 쓰는 오프로드 헬멧 등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쉘 제조 과정이 끝나면 이제 도장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이 작업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정전기 방지 페인트실에서 자동 스프레이로 작업합니다. 유리 섬유를 이용해 높은 열을 통해 생산된 플라스틱 쉘은 고도의 숙련자들에 의해 디자인이 입혀지는데요. 그 뒤 투명 페인트를 도포해 헬멧에 여러 번에 걸쳐 광택을 입혀줍니다. 성형쉘을 이렇게 입고를 먼저 받고요. 이렇게 성형쉘에서 나오는 어떤 소재 분량에 대해서 도장에서 몇 회에 걸쳐서 하도 작업을 함으로써 분량을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칼라 부분을 입히고요. 네, 칼라가 입혀지고 나면은 소비자께서 원하는 그래픽을 이제 전사지를 통해서 부착이 이루어지고요. 부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투명을 도장해가지고 이렇게 외관을 보다 미려하게 만드는 것으로 도장 공정이 끝이 납니다. 도장 과정이 끝나면 전반적인 부품의 조립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이곳에서 생산하는 헬멧 모델만 약 30여 개. 모델별로 8가지의 사이즈를 생산하다 보니 실제로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는 28,0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품의 조립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충격재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보호창을 끼워주면 헬멧이 완성되는데요. 이렇게 모든 공정이 끝나면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들에게 나가기 전 까다로운 품질 관리를 통과해야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헬멧은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시화 실험은 연기를 쌓아 헬멧 주변의 공기의 흐름을 파악해 헬멧 형상이 최적화됐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실험입니다. 오토바이가 고속으로 달릴 때 헬멧이 바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전후 좌우로 심하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헬멧이 옆으로 돌아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헬멧이 받는 공력 성능 및 통풍성, 소음을 착용자의 주행 자세 변화를 고려해 측정해야 합니다. 그 가시화 실험인데요. 헬멧 주변의 공기 흐름을 사람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헬멧 주변에 연기를 흘려보내고 그 연기 흐름을 관찰을 해가지고 헬멧 주변의 공기를 파악하는 거죠. 근데 이런 파악을 통해서 헬멧 주변에 생성되는 그 어지러운 공기 흐름, 와류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헬멧에 작용하는 항력이나 양력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헬멧 형상을 최적화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다음은 충격 실험인데요. 시속 200km 속도로 날아간 공기총이 오토바이 헬멧 투명창에 부딪힙니다. 그 밖에도 일정한 거리에서 헬멧을 떨어뜨려 얼마나 견고한지 확인하는 등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헬멧이 완성됩니다. 한때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됐던 헬멧 착용 문제. 정말 헬멧을 쓰는 것이 안전할까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오토바이의 인체 모형을 탑재하고 시속 50km로 승용차의 측면 가운데와 앞바퀴 부분을 충돌하도록 했습니다. 총 4회의 실험 결과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안전모 미착용 시 머리의 중상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헬멧의 발전 방향은 첫 번째로 헬멧의 기본 성능은 유지하되 신소재 개발을 통해서 소형화되고 가벼운 헬멧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첨단 정자 장비 개발을 통해서 블루투스와 같이 라이더들이 인터컴이나 음악 감상, 그다음에 전화를 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내장된 헬멧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헬멧은 보호 장비이자 정체성의 상징이며 시대를 대변하고
번뇌를 나타내는 도구로 오랜 시간 우리 곁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머리를 보호하는 가장 오래된 안전 장비로서 헬멧의 진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형화 트렌드에 맞춰 점점 더 가벼워지고 최첨단 전자장비의 도입으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미래의 헬멧.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는데요. 헬멧의 눈부신 도약을 기대해 봅니다.